한인 2세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자를 구제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해에는 대대적인 직장 급습으로 예고됐습니다. 새해 들면서 1,300여 개가 넘는 약값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발생한 병원성 대장균 감염 사태의 원인이 로메인 상추로 추정됐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복권 열풍이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적과 병역법에 따른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2세 한인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를 구제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의 구제안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됩니다. 미국 현직 한인 해장단은 탄원서에서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미 정계나 공직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등 법이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어떠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주자, 이러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탄원서는 공관의 홍보 부족으로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일정 유예 기간을 주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과 현재 한국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국적 이탈 자유 침해 헌법 소원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오는 3월 24일 제2차 미 현직 한인 회장단 모임이 있는 날까지 진행되며 각 한인단체나 교회, 언론사를 통해 친필 서명을 받게 됩니다. 미 현직 한인 회장단은 한인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국내 기관에 제출해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해에는 대대적인 직장 급습으로 예고됐습니다. 일터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이민자의 취업을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8년 예상되는 트럼프 이민 정책이라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 기사에 의하면 연방 당국은 2018년 한 해 이민자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고용주 단속에 집중할 것이며 전역에서 직장 급습 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 특별수사관 로버트 해머는 지난해 말 커머셜 어필과의 인터뷰에서 이민 당국의 직장 급습 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는 토머스 호만 IC 국장 대행의 지시에 따라 직장 급습이 이민 단속 최우선 순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장 이민 단속은 공항과 방위산업 관련 업체, 식품 유통업계, 공공안전과 복지 사업체 등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 급습 작전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행해지던 이민 단속 방침이지만 토끼몰이식 작전에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이민 단속 방침으로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천 톤 약들이 버려집니다. 꼭 필요한 약들도 있지만 남용되는 약도 많은데요. 새해 들면서 약값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오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의약품 가격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새해 들어 1,300개가 넘는 약품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최대 단일 제약회사인 파이자는 148개 약품의 평균 도매 가격을 6에서 13.5% 인상했습니다. 비아그라, 신경통 치료제, 리리카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외 엘러간,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길리어드, 샤이어, 바이오젠, 테바 등 유명 제약회사들도 약값 인상에 합류했습니다.
평균 인상폭은 8% 내외지만 물가 상승률 2.2%와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률입니다. 영국 제약회사인 히크마의 경우는 몰핀 주사제의 가격을 75에서 90% 인상했습니다. 특히 화이자는 지난해 1월 약품의 정가를 인상했으며 6월에는 91개 약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1년 만에 3차례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1년 전 7.59달러였던 리리카 100mg 캡슐의 가격은 현재 9.81달러입니다. 비아그라 100mg 태블릿의 가격은 57.94달러에서 80.82달러로 상승했습니다. 29%에서 39%의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처방의약품의 가격 정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RX 세이빙스 솔루션은 새해 첫날 모두 1,300여 개의 약품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현재 입장료 기부금제가 변경됩니다. 3월부터 뉴요커를 제외한 관람객들은 정액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4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뉴욕에 거주하지 않는 관람객들에 대해 $25의 정액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입장료 수입에 뉴욕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연간 3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운영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수를 줄이고 전시품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장 입장료 전액을 내는 관람객의 비율은 2004년 63%에서 지난해 17%로 떨어졌습니다. 권장요금은 성인 $25, 고령자 $17, 학생 $12 등이지만 관람객들은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10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메트 박물관은 뉴요커 외 인근 뉴저지, 커네티컷주의 12세 미만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권장요금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메트 박물관은 1893년 제정된 뉴욕 주법에 따라 시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임대료를 면제받는 대신 1년 내내 작품을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메트 박물관 측이 발표한 입장료 변경은 연간 7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 가운데 약 31%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간 500에서 1,100만 달러의 추가 관람료 수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는 세균 감염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은 섭취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4일 시카고 트리뷴과 시사주간지 타임 등에 따르면 지난 7주간 미국 13개 주와 캐나다 5개 주에서 병원성 대장균 감염 사태가 발생, 5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는 주의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감염 환자 수는 캐나다 41명, 미국 17명이며 사망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이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태의 원인을 대장균에 오염된 로메인 상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매개체를 최종 확인하지 않았으나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로메인 상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경로가 규명될 때까지 당분간 로메인 상추 섭취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복권 당첨자 행운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행운은 보이지 않는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혹한 속에서도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복권 열풍이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새해 행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복권 판매업소로 향하면서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당첨금 합계가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초대형 잭팟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볼 당첨금은 5억 5천만 달러까지 올랐고 메가밀리언 누적 당첨금도 4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복권 당첨금이 동시에 각각 4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파워볼 1등 당첨금을 현금 일시불로 받을 경우 3억 4,79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은 현금 수령 시 2억 7,7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워볼은 6일 오후 10시 59분에 추첨되며 메가밀리언은 오늘 밤 11시에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첨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패스트푸드 업계가 저가 메뉴를 집중 선보이면서 1달러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저렴한 가격만큼 정크푸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맥도날드는 새해부터 청량음료와 치즈버거를 1달러에, 맥카페와 베이컨, 맥더블을 2달러에, 해피밀과 트리플 치즈버거를 3달러에 각각 출시했습니다. 이처럼 맥도날드가 새해부터 달러 메뉴를 선보이며 선제 공격에 나서자 경쟁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잇따라 저가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타코벨은 1달러 메뉴 총 20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 중 첫 번째로 25일부터 나초 프라이를 1달러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타코벨은 자사 1달러 메뉴가 맥도날드나 다른 업체들의 공세와 관계없이 대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웬디스도 달러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웬디스는 버거, 치킨 샌드위치, 치킨 너겟, 프렌치 프라이와 음료 등을 4가지로 묶어 4개 4달러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 외 패스트푸드 체인 잭 인더박스도 밸류 던 잭스 웨이라는 프로모션을 기획하면서 1달러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서브웨이도 12인치 푸드 롱 샌드위치 메뉴 중 일부를 4.99달러에 판매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리건주가 새해 들어 직접 주유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뉴저지 주만이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가 됐습니다. 오리건주도 올해부터는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는 셀프 주유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는 유일하게 뉴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49년부터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유 시 화재 위험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셀프 주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풀 서비스를 위한 직원만 10,000명에 달하고 풀 서비스를 어길 경우 50에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뉴저지주도 고객의 직접 주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셀프 주유 허용은 2006년 존 커자인 주지사 시절 추진됐으나 주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2015년에 또 한 차례 상정됐지만 역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셀프 주유에 찬성하는 상당수 주유소 업주와 고객들은 주유를 위해 길게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종업원 인건비 절감에 따라 휘발유값 인하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레저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4일 3,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셀프 주유 찬성은 53%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회가 셀프 주유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당분간 뉴저지에서 셀프 주유가 현실화되는 일은 미지수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일부 제한됩니다. 오는 5월 이후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들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 국회의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일부 제한됩니다. 이는 지난해 재외동포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조치로 법률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한 한국 남성에 대해 40세가 되는 해인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게 되면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남성이 미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병역 미필자인 남성이 법률 개정 시행일인 2018년 5월 1일에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 상실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돼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올해 5월 1일 이전에 한국 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은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가 없는 한인 여성도
제한 없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한인들은 외국인과 동일하게 일반 취업 비자나 유학 비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 비자는 해외 국적의 한인들이 한국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보장해주는 비자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경찰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화 차이, 언어 표현이 달라 부당한 일이나 차별 행위를 당하는 일 많은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통 창구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국문화원과 밝은 사회운동 LA가 LA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한 6개 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은 경찰들의 호응에 힘입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a little bit more of an insight into the Korean culture. I know we at Brick Olympic, there's a lot of, it's a big Korean community, and I could see a little bit more of the background in the Korean culture, and I think that's a good experience as a police officer. I think it changes in the sense that being an immigrant myself, I can understand where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have come from in the past, and that allows for me to embrace their culture and the people like myself. 태권도 시범과 한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한인 커뮤니티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 교육도 진행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이해 폭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사와 한국 사회 등의 역사 교육은 경찰들의 문화 차이를 좁히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그다음에 이민 사회에 그러한 것을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차이로 저희 한인들이 이런 한인 커뮤니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게 두 번째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알리기는 주류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 간의 유대감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LA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회 워크숍 이후 받는 참가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노던블러바드 티모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65세의 강주아 씨는 영수증 고객 이름란에 니하오마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 씨의 자녀는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강 씨의 불평 신고를 접수한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티모블 측에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거주 한인 남성 주 씨는 지난달 30일 오리건주 리드 칼리지와 이 학교 마리엘라 슈와츠 버그 데뷔 부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데뷔 부교수의 연구 조교로 활동한 최 씨는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으나 데뷔 교수는 논문 지도 교수가 되자 돌변했고 논문을 끝낼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뷔 부교수는 최 씨가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연구 조교로 근무했었다는 것 등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아파트 빌딩 4채를 소유한 살람 아사는 불법 단기 렌트법을 위반한 혐의로 뉴욕시에 1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법 단기 렌트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아사의 아파트 건물들은 뉴욕시가 지정한 빌딩 매니저에 의해 3년간 특별 관리 및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아사는 수년간 호텔처럼 불법적으로 단기 주택 렌트를 해왔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무게 10,000파운드 이상의 차량 렌트 시 현재 운전 면허증만 확인하는 것에서 신원조회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관광 명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차량 돌진 테러 방지용 철제 기둥 1,500여 개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부임한 박효성 신임 뉴욕청 영사는 오늘 오후 본사 KBN을 방문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강추위의 바람까지 불어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 섭씨 영하 11도, 밤 최저 기온은 4도, 섭씨 영하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오후 들어 진눈깨비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